네, 안녕하세요. 황금거북이 하면 저평가 배당주 분석하면 황금거북이 강남에 사옥도 있는 회사입니다. 배당도 함께 상승하는 주식입니다. 재무 안정성도 높아서 안전한 주식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도 황금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꼬북꼬북 가시죠. 매출액은 상승 추세입니다. 물론 2019년에 매출액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오히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상승해서 괜찮은 재무제표였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9%에서 15% 사이로 높은 편인데요. 2022년에 영업이익률이 더 높아지고 당기순이익도 상승한 주식입니다. 물론 당기순이익이 상승 추세라고 해도 100억 이상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작은 주식이라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분기 매출액은 아쉽게도 보합 추세입니다. 2023년 3분기 실적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리고 최근 모든 분기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023년 2분기 매출액은 조금 상승했고 영업이익도 상승한 상태입니다.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주식은 평균 ROE가 2019년부터 10%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황금거북이가 좋아하는 부채 비율이 100% 이하도 아니고 10%대 수준입니다. 부채 비율이 낮은 주식은 망할 가능성이 없어서 좋습니다. 2023년 2분기 부채 비율은 13%대로 더 낮아졌습니다. 이런 낮은 부채 비율의 높은 당좌 비율은 좋은 재무 안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은 높지 않지만 조금씩 상승하고 있고 좋은 재무제표에 좋은 재무 안정성을 갖춘 주식입니다. 주가 흐름은 왜 이럴까요? 그리고 거래량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낮을까요? 시가총액 1000억 이하 소형 주식 KLNet입니다. 너무 듣도 보도 못한 종목을 가져왔나요? 그래도 이 주식은 특별한 주식입니다. 그래서 함께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IT 서비스 관련 주식인데요. 무역과 관련된 IT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고 황금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을 줍니다. KLNet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회사 이름은 IT 소프트웨어 주식처럼 생겼지만 실제로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물류 관련 기관과 기업들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입니다. 기업 개요를 보면 공기업 느낌이 듭니다. 전자문서 중개 서비스인 EDI 물류 서비스도 하고 있고 시스템 통합 사업도 하는 중인데요. 이름만 들어서는 크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KLNet은 물류 관련 주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주요 주주가 36% 보유하고 있고 유통 주식은 64%입니다. 유통 주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은 겨우 1%만 보유한 수준이지요. 외국인이 왜 1%밖에 보유하지 않았을까요? 외국인 비중이 낮은 주식은 내수 주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KLNet의 매출은 내수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 신기한 매출이 보입니다. 바로 임대 매출인데요. 임대 매출이 있다는 것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LNet은 강남역과 역삼역 근처에 사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KLNet 빌딩입니다. 예전에 올렸던 대현처럼 좋은 위치에 좋은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도 노른자 땅에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재무 안정성이 좋아지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어디 도망가지 않으니까요. 그럼 황금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을 보겠습니다. 배당 성향은 30% 수준입니다. 보통 수준이지요. 우리나라가 워낙 낮으니까 30% 배당 성향만 되어도 고마움을 느낍니다. 보통 수준의 배당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이한 부분은 배당금이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2023년에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란 작은 기대를 할 수도 있는데요. 배당은 현재 8년 연속 지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KLS은 자산 총계가 매년 상승합니다. 자본 총계도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것일 수도 있지요. 그만큼 사업을 잘 하고 있어서 자산과 자본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작은 회사는 투자 활동을 열심히 해야 하죠. 그런 부분에서 KLS의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을 본다면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DI뿐만 아니라 시스템 통합 같은 업무도 하는 KLS은 연구개발 활동에도 투자를 열심히 해야 살아남을 수 있겠죠. 인터넷의 환경은 계속 발전하니까 그에 맞춰서 성장해야 됩니다. 연구개발 투자 금액도 3년 기준으로 보면 상승 추세입니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중도 상승하고 있지요. 좋은 모습입니다. 그럼 언제 투자해야 좋을까요? 주가가 저평가 구간일 때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저평가 구간임을 알 수 있을까요? PER이 낮고 PBR이 낮을 때가 저평가 구간이겠죠. 주식시장에서 보기 쉬운 지표 중 하나인 PER과 PBR을 보겠습니다. KLS의 PER은 2022년 8배, 2023년 2분기 기준으로는 10배 수준입니다. 업종 평균 PER보다 낮고 지금 PER도 낮은 편입니다. PBR은 1배 근처인데 자산 가치와 주식 가치가 비슷하다는 뜻이겠지요. 2018년부터 2022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이 제일 저평가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가는 2021년 7월부터 왜 하락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하락 추세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하락 추세가 끝나지 않을 때 매수한다면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것이 아닐까란 걱정도 됩니다. KLS과 같은 기간의 HMM 주가를 보겠습니다. HMM은 해운물류 대장 주식이지요. KLS과 같은 기간의 하락선이 일치합니다. 2021년 7월부터 똑같이 하락하고 있지요. KLS과 같은 기간 페노션의 주가도 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반등을 하기도 했지만 계속 하락 추세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페노션도 2021년 7월을 최고점을 찍고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제 눈치챌 수 있습니다. KLS 역시 해상물류 주식과 비슷한 흐름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요. 그럼 언제 주가가 반등하고 올라갈까요? 그건 사실 신의 영역입니다. 세계의 경기가 침체되면 해상물류 역시 감소할 테니까요. 이걸 맞출 수 있으면 제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국가경제부서에 있어야겠지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저점 구간인지 저평가 구간인지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21년 7월 같은 주가 상승은 다시 일어나기 어려운 주식이지요. 하지만 10년 동안의 KLS 주가 움직임을 보니 2,300원부터 3,300원 사이를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황금거북이의 KLS 투자노트입니다. 재무제표도 좋습니다. 재무 안정성도 좋습니다. 매출액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고 ROE도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배당도 8년 연속 지급하고 있고 해상물류 운송에서도 특수한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낮은 시가총액의 거래량이 낮습니다. 내수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어서 미래 성장성이 아주 높은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저평가 구간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2,300원부터 2,500원 정도 사이라면 나쁜 주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300원부터 2,500원 사이는 소액 매수, 2,300원 아래로 내려가면 매수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상 물류 운송 산업이 상승해야 반등할 수 있는 조건이 달린 주식입니다. 그래서 별점 7점의 관심 의견을 제시합니다. 강남에 사옥도 있습니다. 해상 물류 및 운송은 우리나라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산업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도 낮아서 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망하지 않는다고 다 좋은 주식은 아니지요. 오늘도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후원은 황금거북이가 더 좋은 배당주 정보를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배당주 주식 유튜버 황금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